남편이 회사에서 짜증났다고 쏟아내요. 다 들어줘요.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서운하다고 해요. 다 맞춰드려요. 아이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 있었다고 해요. 다 안아줘요. 친구가 남편 때문에 힘들다고 연락해요. 다 들어줘요. 근데 정작 나는요? 나는 누구한테 얘기해요? 어디 가서 풀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 사람들 다 받아주고 나면 나는 텅 비어 있어요. 이걸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몇십 년째. 지금 이 말에 가슴이 답답해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해요. 당신은 감정 쓰레기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버그예요. 버그 관찰 첫 번째. 모든 사람의 감정을 내가 처리하고 있다. 한번 세어보세요. 하루에 나한테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남편, 아이, 시어머니, 친구, 직장 동료. 이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뭘 얘기해도 받아주는 사람, 화를 내도 받아주고, 짜증을 내도 받아주고, 우울한 것도 받아주는 사람. 이게 왜 문제냐면요. 감정은 에너지예요.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을 받으면 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한 명이면 괜찮아요. 근데 하루에 서너 명이 나한테 쏟아내면 저녁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소파에 앉아서 멍하게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이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다 쓴 거예요. 남 감정 처리하느라 내 에너지를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몰라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쏟아내고 있는지 각자는 몰라요. 각자 자기 하나만 쏟아내는 거니까. 근데 나한테는 그게 전부 쌓여요. 버그 확인됩니다. 버그 관찰 두 번째. 나의 감정은 말할 곳이 없다. 이게 가장 슬픈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나는 정작 내 감정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남편한테 오늘 힘들었다고 하면요. 나도 힘들어. 또는 뭐가 힘들어 집에만 있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친구한테? 친구도 자기 얘기하기 바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삼켜요. 괜찮아. 내가 참으면 돼.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삼키면 어떻게 돼요? 위장에 탈이 나요. 진짜로요. 스트레스성 위염, 과민성 대장, 두통, 불면증. 삼킨 감정이 몸으로 나와요. 병원 가면 스트레스 줄이세요 라고 해요. 근데 내가 언제 스트레스를 줄여요? 이 사람들 감정 다 받아주느라 하루가 끝나는데 나르시시스트 시리즈에서 감정을 무시당하는 구조를 다뤘잖아요. 감정 쓰레기통은 그거랑 비슷해요. 다른 사람의 감정만 중요하고 내 감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거예요. 다만 나르시시스트는 상대가 강제로 그렇게 만드는 거고 감정 쓰레기통은 내가 스스로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버그 확인됩니다. 버그 관찰 세 번째. 거절하면 죄책감이 든다. 감정 쓰레기통인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 쏟아내려고 하는데 오늘은 나도 좀 힘들어! 라고 하면요. 죄책감이 밀려와요. 내가 안 들어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풀어? 내가 이기적인 건가? 이 죄책감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어릴 때부터 학습된 거예요. 착한 아이로 자라는 사람이에요. 말 잘 듣고 부모님 기분 맞추고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칭찬받는 방법이었어요. 5화에서 다뤘던 나르시시스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 기억나시죠? 그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렇게 돼요. 다 받아주는 사람,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 이건 성격이 아니에요. 어릴 때 심어진 코드예요. 나한테 가치가 있으려면 남의 감정을 처리해줘야 한다 라는 코드. 이 코드가 수십 년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버그 확인됩니다. 버그 관찰 네 번째. 다 받아주는데 고마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진짜 아파요. 남편은 감정 다 받아줬어요. 고마워? 안 해요. 당연한 거니까. 시어머니 얘기 다 들어줬어요. 고마워? 없어요.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니까. 직장에서 다 맞춰줬어요. 인정?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내가 이 역할을 너무 잘하면 아무도 고맙다고 안 해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한 사람이니까. 근데 딱 한 번 안 받아주면? 갑자기 뭐야? 왜 그래? 너답지 않게. 수십 년 받아준 건 당연하고 한 번 안 받아주면 이상한 사람 취급이에요. 이 구조에서 나는 영원히 인정받을 수 없어요. 잘해도 당연하고 못하면 비난받으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얻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너지만 빠져나가요. 버그 확인됩니다. 버그 관찰 다섯 번째.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폭발한다. 감정 쓰레기통인 사람한테 어느 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별것 아닌 일에 갑자기 눈물이 나요. 또는 사소한 일에 폭발해요. 아이가 물을 쏟았는데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남편이 리모컨 위치를 물어봤는데 화가 치밀어요. 그리고 폭발한 다음에 자기를 탓해요. 내가 왜 그랬지? 애한테 미안하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이건 예민한 게 아니에요. 넘친 거예요. 컵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서 가득 찼는데 마지막 한 방울에 넘친 거예요. 물을 쏟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컵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나는 내가 나쁜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쁜 아내라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컵이 넘친 거예요. 버그 확인됩니다. 버그 관찰 6번째. 나를 돌보는 법을 모른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감정 쓰레기통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딱히 없어요. 쉬는 날 뭐예요? 밀린 집안일해요. 아니면 아이 학원 데려다줘요. 나를 위한 시간이 하루에 몇 분이에요? 거의 없어요. 남편 챙기고 아이 챙기고 시어머니 챙기고 직장 챙기고 나는 맨 마지막이에요. 아니, 맨 마지막도 아니에요. 리스트에 아예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돌보는 방법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어릴 때부터 남을 돌보는 게 자기 역할이었으니까. 자기 감정을 살피는 것, 자기 시간을 쓰는 것, 자기 기분을 우선하는 것, 이걸 이기적이라고 배웠으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생존에 필요한 거예요.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안내 뭐라고 해요? 본인 것부터 착용하세요. 내가 먼저 숨을 쉬어야 옆 사람도 도울 수 있어요. 버그 확인됩니다. 6가지 버그. 혹시 전부 해당되셨어요? 괜찮아요. 지금 알았으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 나한테 감정을 쏟아내려고 할 때 3초만 멈추세요. 그리고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 지금 이걸 받을 에너지가 있나? 없으면 안 받아도 돼요. 미안해. 나도 오늘 좀 힘들어. 이 한마디가 수십 년 된 코드를 바꾸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혼자 어렵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약한 게 아니에요. 수십 년 쌓인 걸 혼자 풀려고 하는 게 오히려 무리예요. 올카는 여러분이 더 이상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길 응원해요. 당신의 감정도 소중해요. 당신의 시간도 소중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주변에 맨날 다 받아주느라 지쳐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다음 화에서는 또 다른 인간의 버그를 들고 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